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앱 인벤터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인벤터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앱에 있는 그런 아이콘 혹은 객체들 이런 것들을 직접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그 아이콘을 만들고 그 아이콘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직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쉬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도 매우 쉽고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까지 이 앱 인벤터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구글이 제공한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지금은 MIT 공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네, 그럼 앱 인벤터에 접속하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이나 네이버 창에 앱 인벤터라고 검색하시면 앱 인벤터의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앱 인벤터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앱 인벤터 2라고도 있고 앱 인벤터라고도 뜹니다. 네, 둘 다 똑같은 사이트로 접속되니 걱정 마시고 앱 인벤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창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IT 앱 인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사이트 주소는 앱 영어로 appinventor.mit.edu 이렇게 나오는 주소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네, 이 모양이 나오면은 앱 인벤터의 사이트에 접속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번역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영어가 한국어로 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그런 낱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앱을 만드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하시면은 이제 바로 앱을 이제 제작할 수 있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네,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앱 인벤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제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창이 뜨게 됩니다. 네, 여기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존에 있는 구글 계정, 학교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그런 프로젝트까지 뜨고 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접속할 때 사용했던 프로젝트로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방금 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전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프로젝트 이 부분으로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이제 프로젝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는 프로젝트, 연결, 빌드, 세팅, 도움말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자기가 접속했던 계정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새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프로젝트는 꼭 이제 영어나 숫자로 하셔야 됩니다. 한글로는 안 됩니다. 네, 한글로 한번 이렇게 한글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이름은 항상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제가 테스트라고 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그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되었다고 떴고요. 네, 다른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하고 언더바 0 이렇게 그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에서 앱을 제작하기 위한 장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이너와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디자이너에 클릭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환경은 지금 디자이너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네, 디자이너는 우리가 이제 앱에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들, 앱의 아이콘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떤 그림을 삽입할 것이며 하는 그러한 장면의 구성에 대한 그런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블럭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블럭들이 이렇게 왼쪽에 쭉 있고 이것들을 뷰어라는 창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제 그 코딩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블록 창에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와 블록 두 가지에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이너 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해서 왼쪽에 보시면 버튼, 그리고 체크박스, 날짜 선택 버튼, 이미지 레이블, 자, 이렇게 쭉 다양한 그런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뷰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러한 인터페이스 아이콘들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스마트폰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화 크기로 되어 있고 네,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태블릿 크기나 모니터 크기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블릿에서는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태블릿 크기로 바꿔서 보면 되고요. 네, 모니터 크기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화 크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스마트폰 환경에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 버튼을 하나 만드는 거죠. 네, 내가 사용하고 싶은 앱에서 필요한 이제 버튼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도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버튼을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왼쪽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데 이 배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이미지도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로 바꾸고 싶을 때는 아래 보시면은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배치를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드래그 앤 드롭 마찬가지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요 배치
요 이미지나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안에다가 배치 부분의 레이아웃 컴포넌트 안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이제 컴포넌트는 이제 배치 컴포넌트 안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표 배치하는 것도 이렇게 한 다음에 버튼, 각각의 버튼들을 이렇게 표 형태로 버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레이아웃 컴포넌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디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디어 보시면 이제 캠코더, 카메라, 플레이어 소리, 녹음기, 음성인식, 음성 변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앱에 필요한 그런 미디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코딩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미디어에 있는 컴포넌트를 미리 이제 그 스마트폰에 배치를 해 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 컴포넌트, 이 미디어 기능을 이제 코딩 블럭 이제 창에서 이제 그 기능을 그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뭔가 앱에서 소리를 내어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떤 기능이 되는 그러한 그 것을 넣고 싶을 때 음성 인식을 이렇게 창에다가 띄워 놓으면은 이제 컴포넌트에 이제 음성 인식이라는 게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것을 나중에 블럭 창에서 음성 인식이 되면은 어떤 명령을 하게끔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음성 인식을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네, 만약에 카메라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앱에서 카메라를 자동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떤 다른 작업을 할 때 이런 카메라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설정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블럭에서도 이제 그 카메라를 찍고 나서 어떤 명령들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 아래 보시면 이제 센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가속도 센서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움직임, 기울기가 있을 때 이 스마트폰에 있던 센서가 인식이 되어서 어떤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이제 설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컴포넌트에 제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들이 쭉 세로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들은 이제 배치, 수평 배치나 표형식 배치와 같은 이런 레이아웃 안에 이렇게 버튼 컴포넌트, 이미지 컴포넌트를 이렇게 제가 어, 안에 등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미지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이제 수평 배치 밖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와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형태를 각각 다르게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은 수평 배치와 이제 병렬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수평 배치 안에 있는 레이아웃 안에 있으면은 수평 배치 안에 종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각각의 형태를 구분하시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그렇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아래 보시면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네, 버튼의 각각의 버튼도 이름을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버튼 3, 버튼 4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버튼은 뭐 체중 버튼 이것은 뭐 키 입력 버튼 이렇게 버튼 이름을 바꿔 놓으면은 나중에 코딩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헷갈리지 않게 코딩을 논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속성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속성에서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그런 그 자세한 속성들, 이름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 바꾸기 부분인데요. 방금 지금 컴포넌트 이름을 바꿨는데 또 속성에서 이름을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컴포넌트 버튼 3과 4를 이름을 바꾸어 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그, 그 버튼에 이제 글자가 바뀐 이름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3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은 지금 버튼에 보여지는 그 문자는 바로 속성에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버튼 4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일 오른쪽 속성에서 아래 보시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버튼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컴포넌트 이름을 키 입력으로 했기 때문에 키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서는 키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보이는 버튼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과 이제 속성의 텍스트는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성에는 이제 색깔, 배경 색깔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꼴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에 이미지를 삽입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미지를 등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속성 부분에서 너비 부분,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너비는 가로의 이제 넓이, 가로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버튼 네,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왼쪽에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스마트폰 화면에 맞게 오른쪽에 길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너비 부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분모 요소로 맞추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분모 요소로 맞추면 이제 스마트폰의 가로 길이와 이제 맞게 이렇게 사이즈대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평 배치 안에 넣게 되면은 네, 수평 배치도 너비를 분모 요소로 맞추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수평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네, 스마트폰 화면에서 가장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이 보이십니다. 네, 이것은 가장 상단에 이제 앱의 제목을 표시할 수 있는 그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컴포넌트 가장 상단에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테스트 앱이지만 이 앱 본인이 만드는 그 앱의 어떤 제목을 표현할 때는 이 컴포넌트의 제목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속성에서 바꿀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스크린 1에서 가장 아래 내려보시면 제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BMI를 계산하는 앱이라고 한다면 BMI 계산 앱 이렇게 제목을 바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바꾸면은 네, 가장 상단 위에 이렇게 앱의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각각 이렇게 삽입한 컴포넌트를 어떻게 명령어를 줄지 코딩하는 그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창에 들어가시면 네, 이런 창이 뜹니다. 네, 여기서 블럭이 공통 블럭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각각 블럭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쉽게 말해서 이제 각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언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실행할지 이렇게 이벤트,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길게 눌렀을 때 아니면 터치 다운 했을 때, 터치 업 했을 때 각각 다르게 이벤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블럭에서 제어에 들어가시면 만약 무엇이라면 실행 이런 if 문도 있고요. if else 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리는 참이다, 거짓이다. 뭐 그리고 and 문이 있고요. or 문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학 블럭에 들어가시면 수학적으로 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연산, AND 그리고 임의의 정수, 랜덤 숫자죠. 1에서부터 100까지 임의의 정수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반올림, 올림, 내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학 블럭이고요. 네, 텍스트도 중요하죠. 텍스트 들어가시면 문자의 의미로서의 이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 텍스트 넣기 그리고 합치기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스트는 각각 리스트에서 한 개씩 가져오는 거죠. 네, 리스트 블럭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네, 변수,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만드는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버튼 부분은 이제 알아봤으니까요. 아래 보시면 카메라, 이제 카메라를 찍은 후에 어떻게 실행할지. 네, 아까 카메라 컴포넌트는 이렇게 언제 사진을 찍은 후에 어떻게 실행할지. 네, 그리고 사진 찍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블럭이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 네. 가속도 센서가 변화했을 때, 인식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실시할지 이런 것도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디자이너 창에서 어, 그렇게 설정해 놓은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이제 블럭에서 이렇게 코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컴포넌트는 아까 디자이너에서 저희가 설정해 놓은 그 컴포넌트에 대한 이제 명령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여기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코드를 이렇게 즐겨찾기 형태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클릭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놨던, 저장해놓았던 부분이 이렇게 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휴지통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런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그걸 지우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네, 블록 삭제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휴지통에 이렇게 버려도 이렇게 네, 코드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너무 코드가 길었을 때 네, 이런 블럭이 만약에 코드가 너무 길었을 때 너무 길다 보면 한눈에 보이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은 코드를 좀 더 작고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블럭을 중복해서 많이 복제해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이 블럭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제 복제하기 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똑같은 형태의 블럭을 여러 개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블럭을 많이 사용할 때가 이렇게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앱 인벤터가 어떤 플랫폼인지 한번 알아보았고 앱 인벤터를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를 구성하는 인터페이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이너 창과 블록 창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디자이너에서는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고, 각 구성했던 컴포넌트를 어떤 코드 블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